60세 정년 연장이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 경북에서는 기업의 기능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지역교육청 장학사가 6년 전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 프린스 호텔이 최근 다른 기업에 인수된 가운데 호텔의 상가와 사무실 임차인들이 보증금도 못 받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정용 백열전구의 생산을 금지하기로 해 대구에 남아있는 전국 마지막 백열전구 공장이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윤태호 앵커가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제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그리고 2017년부터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체에서 정년이 60세로 늘어납니다. 이를 두고 걱정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는 정년 연장이 기능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사무용 가구를 만드는 이 업체에는 생산직 100여 명 가운데 55살 정년을 넘긴 직원이 10명쯤 됩니다. 급여도 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근무 연수를 다 합쳐서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숙련공이 부족한 형편이라서 정년을 넘긴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된다는 게 회사 측의 판단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면 빨리 나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또 그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 사업장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젊은 층이 꺼리는 힘든 업종이 많다 보니 숙련공이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것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대구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자료에서도 정년 연장이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고작 5.3%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임금 부담을 걱정하는 사업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고 그 위에 기업들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완만 이루어진다면 정년 연장은 만성적인 기능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오히려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호텔이 대기업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오랫동안 새들어 있던 상가와 사무실 임차인들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남구에 있는 프린스 호텔 별관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정석효 씨. 최근 호텔 주인이 바뀌고 곤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존 소유주와 계약한 임차 보증금이 3억 원에 이르지만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졌기 때문입니다. 새로 인수한 대기업이 아무런 통고도 없이 한때 출입문까지 폐쇄시키기도 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니까 그분들은 프린스 호텔하고 직접 해라. 우리는 관계없다. 모든 권한은 이랜드로 넘어갔다고 또 주장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랜드는 난 몰라라 그러고. 별관에 입주해 있던 중국문화원과 예식업체 역시 사정이 비슷합니다. 중국문화원 측은 매각설이 나올 때부터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되돌려 받으려고 했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붙잡아두더니 피해만 보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인수한 뒤에 자기들이 찾아와서 설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 갑작스럽게 나가달라는 요구만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호텔을 인수한 기업 측은 호텔 매수로 인한 법적 의무가 있다면 적극 이행하겠지만 매매가 신탁회사를 통한 공매로 진행돼 임대 보증금 등은 기존의 소유주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며 임차인들 대부분이 계약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현지 교육청 장학사가 교사 시절 담임을 맡았던 초등학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무려 6년이 지난 뒤에야 성추행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 초등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44살 A씨는 경북 모 교육지원청의 현직 장학사입니다. A 장학사는 6년 전인 지난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상주 모 초등학교 4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반 학생 9살 B양을
5차례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교실은 물론 체육관과 컴퓨터실, 도서관 등 학교 곳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양은 자신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상담 시간을 통해 2차례나 학교에 알렸지만 학교 측은 이를 철저히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칫 묻힐 뻔했던 사건은 학교 폭력에 대비해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좀 자살 위험이 조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집중 상담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범행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A 장학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B양이 초중학교 때 상담한 일지에서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최근 나타난 동급생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A 장학사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 증거가 충분해 A 장학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늘 오전 6시 전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400여 개 기관 4만여 명이 참여하는 을지 연습을 시작해 오는 22일까지 전시 직제 편성과 전비 운용, 행정기관 소산, 이동 같은 다양한 훈련을 합니다. 테러 진압과 군 작전, 장비와 재난 안보 전시회, 방독면 쓰기 체험, 현충시설 탐방 같은 행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는 21일 오후 2시에는 을지 연습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 훈련을 하고 오는 22일 저녁 9시에는 소등 훈련이 전국적으로 펼쳐집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에서는 2년째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요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구조장비의 진화 덕분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파도 타기를 즐기던 한 남성이 갑자기 높은 파도에 휩쓸립니다. 12시 방향 익수자 발생! 익수자 발생! 순간 허우적거리는 남성을 향해 해상 인명구조 로봇이 파도를 헤치고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이어 구조대원들이 제트스키를 타고 와 남성을 육상으로 옮깁니다. 특히 올해 처음 배치된 인명구조 로봇은 시속 40km의 엄청난 속도로 파도를 가르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조요원이 현장 도착하기 전까지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익수자에게 접근하여 최대 성인 4명이 매달려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최첨단 로봇까지 도입되다 보니 피서객들은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파도 세져가지고 휩쓸려 갈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해양 경찰분들이 다 지켜주시니까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24시간 근무하는 인명구조대원과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 인명구조 로봇 등을 통해 개장일 이후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에서는 벌써 2년째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전문 안전요원이 없는 계곡과 하천에서는 올여름 물놀이 사고로 4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요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구조장비의 진화 덕분에 해수욕장 물놀이는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어제 폭발 사고가 난 영주 OCI 공장에서는 최근 1년 반 사이에 벌써 3번이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OCI 영주 공장에서 직선 거리로 2km쯤 떨어진 양계장입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가스가 환기구로 대량 유입되면서 닭 2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나머지도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말로도 못하죠. 한 9일만 있으면 나가는 건데 그 빌빌거든 게 막 죽어가지고. 노출된 가스에 1시간 동안 노출됐던 공장 주변 마을 사람들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 냄새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전부 다 맡고 냄새를 맡고 나면 머리가 좀 괜찮더라고. 그래 계속 둘러 있었지. 최근 1년 반 사이 벌써 3번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사고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하지면 안 된다. 주민들이 불안하다. 원인을 첫째가 원인 규명을 해야 되고 또 인근 주민들한테도 배상연락만 빨리 취해주도록. 현장 감식을 한 경찰은 일단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배관을 잘라 국과수의 정밀 감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영주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종합적으로 어떤 사고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부분은 안전진단이라든지 별도로 실시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고는 반복되고 있고 누출된 가스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조차 알 수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대처는 느긋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토착 비리에 대한 기획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북경찰은 이번 기획수사에서 특히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교육청 등의 인허가 비리와 예산 횡령, 학교급식 관련 뇌물수수 행위를 중점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조직폭력, 불법 사금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범죄 단속에도 나섭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정용 백열전구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쓴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전국에서 이 백열전구를 만드는 마지막 공장이 대구에 있다고 합니다. 퇴출을 앞둔 백열전구 공장을 윤영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27년 동안 대한민국의 밤을 밝혀줬던 백열전구. 사용되는 전기의 95%를 열로 발산하다 보니 대표적인 저효율 조명기기라는 비난을 받아왔고 결국 올해를 끝으로 가정용의 경우 수입은 물론 생산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값싼 중국산의 공격에 뒤로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이제 전국에 단 하나 남은 백열전구 공장. 평생 백열전구 만드는 일에만 전념해온 늙은 장인의 표정은 착잡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상당히 저한테는 생활적으로는 모든 게 어렵고 또 굉장히 제품이 또 제 눈에서 안 보이고 이러면 굉장히 서운한 게 많죠. 제가 여태까지 만들던 건데. 산업화 시대의 아이콘이었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전기 낭비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지만 아직 공장 문을 닫을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생산을 중단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백열전구 기술도 끝이라는 사명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싼 가격으로 오랜 기간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만큼 장식용 백열전구 개발 등을 강화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백열전구 본연의 어떤 따뜻한 감성, 이런 것은 촛불하고 같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효율성과 경제성의 상징이었던 백열전구가 같은 이유로 퇴출을 앞둔 상황. 새로운 영역으로 생명력을 이어나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80총림으로 지정된 동화사가 진제 대종사를 80총림의 초대 방장으로 추대하는 대법회를 오늘 동화사 통일대불 마당에서 봉행했습니다. 오늘 대법회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을 비롯한 동화사 본사와 말사 스님, 신도 등이 자리를 함께해 진제 스님이 80총림의 초대 방장으로 추대된 것을 축하했고 진제 스님도 법어를 했습니다. 구미시는 낙동강 녹조 확산으로 오는 24일 낙동강 구미대교 인근에서 열기로 했던 용 형태의 배를 타고 속도를 경쟁하는 수상 레포츠인 제2회 용선대회를 금오산 기석 금오저수지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구미시는 앞으로 대회 시기를 폭염이 오기 전인 5, 6월쯤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경찰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수사가 부실하다며 검찰이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실련은 채용 비리가 광범위하게 벌어졌지만 경찰이 대구시 사무관 자녀의 부당 채용만 문제 삼고 전 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 축소 부실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최근 폭염으로 인해 승강기 고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 승강기 32만 대를 대상으로 긴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강기에 이상이 발견되면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으로 연락해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부품 교체 등 전문 수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지지자연대 그라지에가 오늘부터 시청 앞에서 김재하 단장 사임 반대에 대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라지에는 대구시의 소극적 지원과 대구시 공무원들의 구단 운영 방안 등이 구단 흔들기라고 주장하며 오늘부터 자발적으로 대구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전국 세관이 적발한 반출 스마트폰은 469대에 불과해 지난해 인천공항 세관이 적발한 2,350대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이 문제되자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전국의 세관에 특별 지시해 검사를 확대했지만 오히려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주댐 건설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본격 추진됩니다. 영주댐 이주단지는 평은리와 강동리 일원 6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10월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중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